아시아투데이의 천현빈 기자가 잘 분석했는데요. 북한 당 중앙위 전체회의 전원회의에서 상반기 결산 김정은 연설을 비공개했답니다. 이거 간단한 거 아니거든요. 아시아투데이 잘 분석했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여기에서 김정은 연설이 비공개, 이게 이례적인 건데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김정은이 이제 인민들이 어쩌고 저쩌고 자랑도 할 겸 총마 단결해야 된다. 그리고서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달까지 결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방향도 하고, 그 다음에 성과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남 메시지, 그 다음에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항상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는 역시 그 트럼프의 포스터로 이란 때리는 거 보고 약간 좀 겁먹은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됩니다. 여기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발언이 센 게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맞는 걸 얻어맞는 걸 보고서는 갑자기 쫄아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차 전원회의 상반기 결산하는데 하반기 정책 방향도 논의하는 북한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대회인데, 여기서 대미 메시지, 대남 메시지가 안 나왔다. 그걸 비공개했다. 연설 내용,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김정은의 연설 내용.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이걸 지켜봤어요. 여기서 김정은이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미국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될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떤 공격을 해야 될까?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예의주시하고 봤는데 이게 그냥 딱 함구를 했습니다. 그런 거는 역시, 왜냐하면요, 이 조국 해방, 걔네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 창간돌, 이 뜻깊은 경축 행사하는 사업, 그 다음에 구차 대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은 이 꺾어진, 그 다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하는데, 이런 중요한 상반기 결산에서 김정은의 메시지가 안 나왔다. 그걸 비공개로 했다. 이건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역시 요번에 토마호크와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봤거든요. 근데 벙커버스터의 위력이 상당한 게, 그게 60m, 지하 60m까지 파괴한다고 그랬는데 60m까지 뚫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터지면서 또 40m를 또 추진해서 들어간대요. 그럼 100m를 들어가는 건데, 100m 여러분들, 지하 100m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건데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썼어요. 근데 벙커버스터가 무섭다는 것만 이제 알려주고, 왜냐면 실험을 했는데 실전에서 한 번도 안 썼어요. 이번에 처음 쓴 건데, 근데 이번에 환기구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환기구가 이게 또 몇십 미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몇십 미터 밑에 그 시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 시설 자체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김정은도 아무리 몇십 미터 밑에 참호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숨어 지낸다고 하더라도 환기구는 있을 거 아니에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럼 환기구를 뚫고 들어가서 몇십 미터 아니라 100m, 200m도 들어가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게, 김정은도 이번에 쫄은 것 같아요. 일각의 분석들은 이제 김정은인 하메네이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이란은 핵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번에 얻어맞은 거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때릴 거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분석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다르죠. 물론 내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나를 못 때릴 거야, 그렇게 생각할까요? 원래 권력자가 더 겁이 많습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겁이 없어요. 원래 이판사판이야. 근데 최고의 권력, 그도 변하지 않는 권력. 대한민국은 5년 집권 임기고 트럼프도 이제 4년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권력자야. 나이도 젊어. 그러면 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복할 게 무서워서 저기서 나를 못 때릴 거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겁나지. 저걸 보는 순간에, 야, 나도 얻어 맞을 수도 있겠구나. 나 맞으면 난 죽는데. 내 이 권력이 어떤 권력인데 내가 죽는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반격을 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내 위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죽인 놈을 향해서 무슨 복수를 하고, 내 아들이 복수를 하고, 내 친구가 복수를 하고, 그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죽으면 끝인데. 죽기 전에 겁나는 거죠. 죽은 다음에 복수는 다른 사람 목이에요. 내가 이제 죽은 거에 끝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핵을 50개고 60개고 100개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끝이야. 그렇다고 죽은 다음에 복수하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겁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분석할 때는 김정은이가 핵을 50개, 60개 가지고 있어서 못 때릴 거다. 이거는 남이 분석을 하는 거고 김정은이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죽으면 끝이니까요. 근데 살기 어려운 사람은요, 죽는 게 겁나지도 않아요. 이 세상, 한많은 세상, 아유, 죽으면 편하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자살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들. 이게 아깝고 더 공포스럽지. 그래서 철통 방어를 하고 경호원을 늘리고 어마어마하게 독재자일수록요, 그 경호가 살벌합니다. 권력을 완전히 틀어준 사람일수록. 그리고 대통령에서 물러나잖아요. 권력이 줄어지잖아요. 권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경호원 몇 명 아니더라도 그렇게 겁을 내질 않아. 가진 게 그만큼 줄어드니까. 대통령 가진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더 쌓으려고 그러죠.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가진 게 대통령은 물러나면서 겁먹병으로 숫자를 대폭 늘렸잖아요. 겁을 먹고. 자, 근데 김정은이가 심상치 않은 게 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거 논평도 했지만 북한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란 때리기 전에 북한 상황이 봉급들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간부들이 4달치 봉급을 못 받았답니다. 그러면은 간부가 아닌 사람들은 한 1년치를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어떻게 그것도 일부지. 장마당에 물건 내다 팔고 장마당에서 뭐 물건 구하고 이것도 일부예요. 팔 게 있어야 팔지. 그리고 살 돈이 있어야 사지. 일부 장마당 세대지. 나머지는 배급만 기다리고 있고 월급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간부조차 4달씩 밀리고 일반 사람은 뭐 4달이 아니라 6개월, 1년 밀려버리면 돈 있는 사람이 6개월, 1년 밀려도 그동안에 저축해 놓은 걸로 산다고 그래. 북한 사람들이 어디 그런 사람들이 당 간부 말고는 어디 있어요. 그때 배급 받은 거, 그때 월급 받은 걸로 밥 먹기 바쁘지. 근데 그걸 못 받으니까 이게 불만이 쌓여있는 거는 독재 정권일수록요, 이 정보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정보력을 키워요. 독재 정권일수록. 그런데 인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정보를 다 듣고 있지. 근데 지금 간부들도 불만이 많답니다. 4달치 봉급 못 내려보냈습니다. 어떡할 거야? 거와 안주간!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경제가 엉망인데 왜? 중국에서 돈이 안 들어오지. 그동안에 북한의 국책 사업이 뭐예요? 4대 국책 사업이 있잖아요. 무기 밀매. 이거 잘 안 되죠, 지금. 위조 지폐. 이것도 슈퍼노트라고 하는 위조 지폐. 이것도 지금 굉장히 단속이 심해져가지고 이것도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약 밀매. 이것도 거래가 지금 완전 원천 차단돼가지고 옛날만큼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책 사업들이 다 시원찮은 데다가 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다 밀매 아니에요? 마약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슈퍼노트 위조 지폐도 그렇고 다 몰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막 봉쇄당하니까 중국 국경도 중국에서도 봉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 배로 나가는 거는 미국에서 위성으로도 아주 철저 감시해서 일부는 성공하지만 예전 같지 않지. 막혔지.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돈 벌 나올 데가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네 병사들을 러시아에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궁여지책이지. 목숨값으로 받아서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 인민한테 그 목숨값 받은 게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지 통치자금 쓰기 급급해요. 군대 유지하는 돈, 자기 통치하는데 그 쓴 돈, 그거 유지하기 급급해. 인민들한테까지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쌓여가지 이거를 정보를 다 듣고 있지. 자, 국내적으로 어렵지. 근데 국외적으로 보니까 이야, 벙커버스터 이거 맞으면 그냥 가루도 안 남는구만. 이래. 야, 100m를 어떻게 길이 땅을 파고 들어가네? 깜짝 놀란 거죠. 겁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당 중앙위 이거 자기가 자랑도 하고 미국에 압박도 하고 트럼프에 막 공갈도 치고 대한민국에 공갈도 치고 이래야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트럼프한테 공갈 안 쳤겠어요? 대한민국에 공갈 안 쳤겠어요? 근데 메시지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걸 공개할 수가 없는 거야. 비공개로 했다는 건 그만큼 내보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내보내면은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보내지 말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아예 연설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나와야 되는 최고 지도자 동지의 메시지가 바깥으로는 비공개했다, 안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북한에 상당한 지금
위기가 있다. 가뜩이나 요즘 이거 이란 전쟁 있기 전부터도 북한이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경제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러시아에 파병해가지고 간신히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파병. 그러니까 돈 떨어지니까 또 파병한 거야. 근데 그 목숨값이 그게 얼마 되냐고. 온 국민 먹일 수 있는 돈이냐고, 그게. 북한만 해도 2,500만 명이 되는데 지 통치자금 쓰기에 바쁘지. 그래서 이 독재자는요, 영원한 독재가 어려워요. 그거는 역사에서 증명하잖아요. 히틀러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무솔리니도 그랬고, 어디나 사담 후세인도 그랬고. 김정은의 시대가 빨리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또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 경제가 너무 어렵고, 두 번째, 너무 이제 고립됐어요. 중국마저도 한계가 있어.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러시아는 지코가 석자야. 끼케야 기술 주는 것밖에 없어요. 파병 받고서는 ICBM 그 기술이나 좀 해결해 줄게. 기술 해결해 주는 건 뭐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기술 얻는다고 그래봐야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이 인민을 다독거릴 수 있는 힘이 되느냐 이거죠. 한계가 있다. 자꾸 늪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데 얻어맞는 걸 보고 겁을 먹고 또 어떤 뭔가 또 퍼포먼스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한테 완전히 또 공갈 치는 것처럼 하면서 굽히고 들어갈 수도 있죠. 트럼프 특유의 또 딜로 야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서 또 만나야 그러면 너 해결해, 너 목숨값 내가 보존해 줄게 하고 뒤로 쓱 협박 이렇게 뒤로 누굴 보내서 야 우리 만나는 거 해.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좀 뜨고. 아니면 너 죽어 임마. 어떻게 내가 한번 이란 때리는 것처럼 할까? 이러면 또 김정은이 받아서 공갈 치는 것처럼 하지만 또 트럼프 만나는 신용하고 또 판문점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그렇게 속지는 않을 거다. 노벨 평화상의 목적이 있거든요.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할 거다. 북한이 상당히 지금 위험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돌파할지 또 관전 포인트가 되네요. 국제 정치가 지금 살아오는 판입니다. 네, 더산삼 16주년 기념 대축제를 벌이는데요. 더산삼 진입니다. 앰플병 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17ml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더산삼 전용 링크에서 2+2+1입니다. 링크. 전화.